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만 전자로 털썩 주저앉은 후에도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갤럭시 S22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 오너 일가의 블록딜 매각,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죠. 개미들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데요. 리스크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주가 지금 6만 전자로 떨어져서 오늘 또 보합에 그쳤습니다. 많은 악재들 얘기가 좀 얘기되고 있는데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악재는 반영이 됐고요. 마지막 이제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매크로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동부분이 해소되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가락 배경에는 네. 스마트폰 수요 위축 그리고 여기에 COS와 관련된 그런 또 일부 불확실성.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잘 지적은 안 하지만 작년 이제 삼성이 이제 주저하는 정책 얘기할 때 자녀 재원에 대한 조기 환원을 얘기했다가 실제로 1월 달에 그걸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 재원에 대한 조기 환원. 조기 환원. 예, 예. 어. 그래서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좀 그런 의지를 작년에 피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자녀 재원에 대한 조기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도 저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현재까지는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센터장님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른바 주주 환원,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약속의 가시성을 얘기한 거죠. 자체를 안 지킨 게 아니라 예. 자녀 재원이 있으면 더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투자할 게 더 있었다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트리거로서 생각했던 게 하나가 이제 네. 그 자녀 재원에 대한 조기 환원과 두 번째가 이제 M&A인데 예. 이 자녀 재원에 대한 조기 환원도 안 지키는 걸 보니까 M&A도 그렇게 의미 있게 진행이 안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사라진 게 최근 주가 약세에 숨어 있는 저는 다른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를 짚어주셨네요. 자녀 재원의 조기 주주 환원이 안 지켜질 것 같고 M&A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좀 약하다. 최근에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블록딜로 매각하는 이런 것들은 큰 악재는 안 됩니까? 그건 다 반영됐다고 반영됐다. 봐야죠. 시기의 문제였던 거지. 그 예. 부분은 계속해서 담보로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잡혀 있을 때, 저게 결국 상속세 재원 때문에 저렇게 주식 담보를 하는구나 하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되는데 이미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블락딜을 받는 사람들은 좀 길게 보고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그래서 네. 분명히 하반기 실적이 가시성이 보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블락딜은 저는 주가의 리스크는 아주 단기적일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삼성전자만이 아니겠지만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도 반영이 다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남아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놓고 보면 삼성 스마트폰이 그 지역의 그 전체 출하량 비중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안 팔리는 스마트폰을 중남미나 이런 쪽에서도 재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게 어쨌든 더 다른 좀 사태로 악화될까봐 그걸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술핵을 쓴다거나 아니면 나토랑도 좀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 그게 또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우크라이나 쪽은 인플레이션 압력하고 두 번째는 동유럽 특히 두 지역에 대한 스마트폰하고 가전제품 판매 중단 이 부분은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가에 저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조정 혹시 올리거나 낮추거나 그런 움직임 최근에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어제 리포팅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했고요. 근데 예. 저희가 2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치를 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 낸드 제품 가격이 생각보다 2분기부터 반등을 이제 하면서 동부분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좀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뭐 현재 주가 대비 계리율이 좀 뭐 많긴 하지만 기존 목표 주가를 실적 전망치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것도 뭐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펀더멘탈은 오히려 좀 더 저희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목표 주가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유지하고 다만 실적 전망치는 올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셨습니까? 뭐 1분기 실적은 저희가 76조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2.8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전망치를 기존보다 317조 원 매출액을 324조 원으로 저희가 높였고요. 영업이익을 이제 54조 정도 저희가 추정했는데 예. 동부분을 58조로 높였습니다. 예. 매출은 317조에서 324조, 영업이익은 54조에서 58조로 늘렸는데 이렇게 예. 늘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보십니까? 낸드 가격 상승이 가장 크고요. 두 네. 번째 이제 원인을 찾는다면 환율 전망치에 대한 좀 상향이죠. 우호적인 환율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영향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기관별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들은 정말 열심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외국인들 동향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은 어차피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매크로 이슈에 따른 이제 리스크 위험 자산 좀 비중 축소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한국을 팔다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파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보면 그런 매크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위험 자산, 신흥국기 위험 자산을 좀 여전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이 매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 지금이 가장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정말 달려들고 있는데 뭐 리스크 괜찮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뭐 전쟁이 확전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다면 예.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저희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낸드 제품 가격이 2분기부터 있고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까지도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성은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3분기부터는 또 애플의 신제품이 나올 때 디스플레이 쪽도 당연히 개선이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부터는 4나노 수율이 좀 잡히면서 이익단에서의 또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의 방향성은 1분기가 저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메모리 가격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낸드 좋고 D램도 3분기에 괜찮다면 최근 이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지금 어떤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낸드는 어쨌든 1분기가 바닥을 기록하고 2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최소 5% 이상은 오를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소폭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디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한 7, 8% 수준에서 하락했다가 2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한 1, 2% 수준으로 상당히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것 같고요. 네.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이 특히 서버에서 DDR5 수요가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데 동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많이 줄여줍니다. 한 30% 정도 줄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DDR5로 3분기부터는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디램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동시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서버 수요 늘어나서 가격이 D램 가격이 좋아질 것 같다. 파운드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성장세 여전히 뭐 좀 강할 것으로 보입니까? 예, 올해 글로벌 파운드 시장은 전년 대비 한 18% 정도 성장한 1220억 불 정도 예상이 되고요. 1등 기업인 TSMC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성장한 680억 불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오스틴 공장이 이제 어쨌든 공장이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특히
특히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올해 한 24% 성장한 한 180억 불 정도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보다는 초과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익단에서는 1분기는 사나노 수율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지난 4분기랑 유사한 이익이 예상이 되지만 2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면서 이익 기준으로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1등 대만의 TSMC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서로 지금 경쟁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금 파운드리는 업황 자체가 좋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판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가동률 자체가 대부분 기업들의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믹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초호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2021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28%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18에서 20% 내 수준의 아주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게 나오기는 힘든 업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전체로 올해 18에서 20%라면 산업 전체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성장이 예상되네요. 파운드리 분야가.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로봇, 메타버스 뭐 신규 사업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뭐 주가에는 아직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힘이 좀 아직은 안 보이는 거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의미 있게 나오고 그게 이익에 기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삼성전자가 또 작은 우리 스몰캡 기업도 아니고 이런 네. 부분에서 그냥 단순한 스토리만 가지고 또 주가에 반영되긴 힘들 것 같고요. 예. 좀 구체적인 매출이 나올 때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봇 관련해서는 삼성이 로봇 청소기 이런 쪽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쨌든 개인 서비스 로봇 이런 쪽 제품이 구체화되면 그때부터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산업에 대한 진출, 투자 확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투자자가 제일 많잖아요. 국민주라고도 하는데 오늘 예, 삼성전자를 투자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투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7만 원 이하를 보통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의 바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락바텀이라고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삼성전자 EPS를 저희가 7,300원 정도 예상하는데 예. 지금 주가는 PER이 이제 9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PBR로도 1.4배고 매당 수익률은 2%가 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정도 레벨에서는 항상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 이상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저희가 보더라도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저점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주가에서의 그 위험 요인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퍼가 지금 9배 정도 되니까 가격 면에서는 예.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거네요. 예, 뭐 센티멘트가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왜곡이 좀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 또 왜곡된 주가는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 또 바로 탄력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과거의 그 경험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적 개선이 정말 가시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